자, 이번 학기 또 여러분들은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 이제 여러 학생들 얘기가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에 남는 얘기는 보통의 경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최악의 이제 잘못인 거잖아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혹은 증거가 아주 명명백백하지 않은 다음에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자기가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조마루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자기가 무사를 죽였다고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굴욕과 등등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 어쩌면은 그 도둑을 죽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또한 어쩌면 아내를 죽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이렇게 남을 죽였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사가 저기 다조마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뭐 호연직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일 테고요. 이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조나 이런 거일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건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이제 생존 전략, 일단 살아남는 게 문제인 이제 그런 거일 거고, 이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자기의 그런 최소한의 명예,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러 이제 중세를 배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썼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이런 게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살았을 때하고는 이제 또 다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있는 인물은 저는 이제 포청인데요. 이게 이제 등장하지 않는 등장인물인데, 그냥 존재로만 이렇게 있고, 등장하지 않는 등장인물, 말 속에서만 등장하는 인물. 근데 이 경우에는 또 반대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인물들의 고백을 자기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학 같으면 이 사람은 그 참회 청문승, 그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님들을 말하는 이제 그런 지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상황이라 수사판사입니다. 예심판사. 그래서 저도 그 19세기 소설 마찬가지고 그 이방인의 까미의 이방인을 보시면 거기도 이제 예심 판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는 땡땡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지금 뭘 하지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한때는 수사 판사 이런 게 이제 제한이 됐다 하더라고요. 예심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는 이제 포청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수합해야 돼요. 근데 질문을 던지는 일도 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청이라는 게 조금 더 미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작가의 메타포가 아닌가. 인물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자, 발언권을 하나씩 줄 테니까 니네들 스스로 이제 마음껏 얘기를 해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말 인물을 창조하면서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잘하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는 어떤 작가의 메타포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 끝으로 그 지난 학기에 어떤 학생이 엄마 1학년 동영상이나 수진이랑 대단 나오나?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이거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고, 그쵸 여러분? 이건 강력 사건입니다. 이렇고 이 당사자들은 너무 큰 고통을 받을 그런 일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적합한 용어가 여러분 있습니다. guilty pleasure라고. 이게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미안하죠. 네, 좀 죄송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 소설도 그 측면에 조금 기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하고 심지어 광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인 거죠. 근데 표현 수위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뭐 하지가 않아요. 옛날 소설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아까 그 여자와 무사의 말에서는 그 사건 자체는 그냥 다 한 단어 요약입니다. 다조마루의 말 속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정황 자체가 그렇게 남편이 보는 데서 이렇게 그 정황 자체가 이제 너무 무섭고 이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수업에 가져온 이유는,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작가의 관심
관심사가 그거 자체를 묘사하는데 전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거는 가장 충격적인 하나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거보다 이제 아마 더 충격적인 건 아마 뭐 아이라든가 이런 자식을 어떻게 가져와서 하는 뭐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설정을 그렇게 한 거고요. 작가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지적인 이 대목입니다. 인물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수호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정도의 거짓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의 포인트가 어딘지는 또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읽는 독자마다 또 다르게 이제 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또 답안에다가 그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재밌는 감상들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을 가지고서 쿠로사와 아키라라는 명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나생문인데 1950년 영화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이거 6.25 날 때 했던 이런 영화인데, 그때 일본은 이런 영화를 찍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 배도 아프고 뭐 숙연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영화사에 오스 야스지로라는 감독, 오즈 야스지로라는 감독과 그 다음에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두 명이 있는데, 러시아 문학 전공자인 제 입장에서는 쿠로사와 아키라는 도스토옙스키 계열이고요. 오즈 야스지로는 톨스토이 계열입니다. 오즈 야스지로는 생활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영화도 되게 잔잔하고 인물들도 굉장히 평균의 어떤 정서와 평균의 도덕률 이런 걸 가진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 현대가 배경입니다. 자기들 사는 현대가. 그에 반해서 이제 쿠로사와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비범한 인물들이 나와서 비범한 사건들을 벌입니다. 이때 비범에는 범죄 같은 게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영웅물, 서사물, 비극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소재를 또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왕지사 존재하는 비극 텍스트를 자기식으로 번안해서 만듭니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그 이반 일리치라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 우리로 치면 서초직원 뭐 어디 저기 부장판사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윽 해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스토리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요즘을 치자면 뭐 췌장암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그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번안을 합니다. 이게 시청인지 어디 구청인지 이런데 이제 관리로 해가지고 이제 번안을 해서 영화 찍었는데 되게 그것도 잘 찍었고,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연애 치정 소설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또 번안을 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 백치 무시키님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너무 못 볼 거를 많이 봐가지고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백치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배경이 눈이 되게 많이 내리고 홋카이도 지금 잘 생각하는데 홋카이도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눈이 되게 많이 내리고, 길을 가면서 사진관에 걸려 있는 이제 원작에서는 나사샤 필리포브나인데, 여기서 이제 배우가 하라 세츠코라고 그 무렵에 이제 굉장히 빛나는 미모를 가졌던 여성이 있습니다. 여배우가 있는데 하라 세츠코 이제 사진을 보게 되고 이제 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주가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는 로고진인데, 여기서는 토시로 미후네가 이제 그 역을 맡습니다. 지금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미후네 토시로 미후네가 이 당시 이제 그 쿠로사와 아키라의 이른바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적 페르소나. 마치 그 봉준호 감독하고 우리 송강호하고 이제 송강호 배우하고 이제 똑같은데 항상 나와요. 이 사람이 그 나생문에서도 누가 이 역을 맡을지는 딱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다조마루 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미후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그 여기 이렇게 쿠로사와 아키라 사단이 있거든요. 이 배우들이 거의 똑같이 7인의 사무라이 이런데 그대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나 기회 되실 때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를 꼭 한번 봐주십사. 제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7인의 사무라이는 다운을 받으면 막 파일이 몇 개 됐던 것 같아요. 그 흑백이고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생문도 제가 이제 링크를 해드렸는데 되게 화면도 조잡하고 막 흑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연기도 너무 훌륭하고 연출력이, 네, 그리고 이제 감독 나름으로 이제 각색을 하기를 그 나생문이라는 틀 엄마, 안에. 근데 왜 분모가 11분수는 왜 수술로 바꿔버리는 게 쉬워?
나세문이라는 틀 안에 이 뭡니까 덤불숲을 집어넣은 그런 격이에요. 근데 아쿠다가와 르노스케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탐미적이고 퇴폐적인 작가입니다. 근데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이 영웅주의 이제 그 화신답게 항상 권선징악이 있고요. 끝에 이렇게 메시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쿠로사와 아키라의 나생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그 농부인가 머시기 가난한 남자 하나가 거기도 항상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7년 사무라이도 나오고 그 사람이 그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가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끔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대로 좋고 저것도 저거대로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원래 원작이 워낙에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동의하시죠? 그죠? 읽어보시면 원작이 워낙에 출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3차 텍스트로 만들어도 그 진가가 훼손은커녕 더 빛나더라 하는 거를 이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를 보면 더 아실 거고 그 쿠로사와 아키라는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흑백이 아니라 칼라를 물론 이제 찍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어왕 각색한 거는 굉장히 색채 이미지가 도드라져요. 그렇고 근데 이제 새 딸이 아니라 저기 일본의 중세의 새 아들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9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카케무샤 그것도 되게 잘 찍은 영화고 거기 후기에 보면은 카케무샤에서 카케무샤 역을 맡은 사람 그다음에 리어왕 그 란에서 왕 역을 맡은 사람이 이제 후기 이 누굽니까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제 페르소나인데 거기도 이제 연기도 좋고 뭐 영화도 좋고 여러분 그것도 한번 꼭 보시기를 예, 권합니다.